녹화를 해서 혹시 뭐 또 다른 친구들도 궁금해하면 이거 보라고 해야겠다. 다시 한번 여기는 제일 첫 번째 요 기울기랑 위의 점은 공식을 외우세요. 자, 혹시 한번 구해봤어? 네. 그럼 y는 뭐 나와? EX는 음? 얼마 5. 뿔마 오? 잠깐만. 내가 맞는 거라 저도 해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뿔마 5? 아, 5 맞네. 오케이. 자,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또 생긴 게 이래도 좀 정을 가져야 돼. 아, 이게 a제곱 곱하기 m제곱 플러스 b. 아, 기울기 제곱한 거에다가 제곱해주고 더하기 제곱 더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타원의 위의 점은 앞에서 방금 했던 포물선이랑 약간 유사한데 훨씬 쉬워요. 보이세요? 위의 점이 나오잖아. 요거를 이렇게 아까 분리 한번 해본 적 있지, 아까 전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거를 그냥 2번 하시면 돼요. 분리 2번.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접방이 나와. 위의 점일 때. 그럼 예를 들어, 자, 요 문제에서 가볼까? 자, 요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 위의 점, 예를 들어, 위의 점이, 잠깐만요. 위의 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위에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여기 문제 하나 볼게요. 뭐 뒤에 하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요, 아이고, 답이 나오네. 요 문제 보여? 요 문제? 이게 지금 A라고 써 있긴 한데 그냥 한번 뭐 한번 구해 볼까요? 일단 뭐 그 공식 연습도 할 겸 혹시 뭐 바로 라이브로 가능하겠어? 자, A분의 얼마 나오지? 루트 EX 그리고 더하기 8분의 얼마 나와? 2Y.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그래서 여기 일단 4개는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근데 사실 이제 너가 이걸 외웠다고 치면 아까 너가 말한 뭐 소단원이라든가 중단원 이런 대단원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풀려요. 이제 한번 가서 잠깐 구경 좀 같이 해볼 건데 잘 봐봐. 사실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미리 한번 풀어봤어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중단원 가볼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판별식을 써야 돼. 알다시피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근데 여기 실제로 어떤 문제 중에서 뭐 그런 문제 있잖아. 어떤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나오나 판별식이 얼마지? 0, 2, 3. 아, 0보다 크다. 뭐 그럼 사실 그거는 똑같거든.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이제 특별히 지금 설명한 거는 접선 관련 문제일 때가 아마 어려울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냐면 뭐 예를 들어 사실 뭐 이런 문제야. 예를 들어 여기 2번 문제 보여? 뭐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은 대신에 이제 앞으로 접선 관련 문제, 그러니까 접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항상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 이게 위의 점 유형인지 기울기 유형인지 바깥 점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위의 점이랑 기울기인 것 같으면 바로 그냥 공식을 대입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좀 쉽게 풀릴 거예요. 자, 한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한번 해볼 시간 잠깐만 드려볼게요. 한 1분 정도. 뭐 사실은 너가 이제 질문을 아마 하겠지만 아직 공식 안 외웠던 거 보니까 이 공식 먼저 외우세요. 혹시 정답 나오면 말해줘. 일단은 제가 주도화에 몇 개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너한테 질문 받을게요. 왜냐면 어쩌면 지금 이제 너가 풀어보면서 자연스레 너가 했던 그런 질문들이 해결될지도 모르거든.
자,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 이 문제 일단 접선 문제 맞아? 네. 접하고 써있지. 그럼 이거 접선의 세 가지 중에서 무슨 이용이 이게? 표본. 어, 뭐 기울기야 위의 점이야 바깥 그렇게 말해줘. 무슨 이용이야? 기울기랑 이거는 기울기 유형처럼 보여. 왜냐면 여기 평행한 보여 평행한. 우리 옛날부터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 주는 간접적인 표현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를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아까 우리 기울기 버전 공식 외웠다고 했지. 나온이가. 그러면 사실은 공식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공식이 뭐였냐면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n분의 p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요게 A, 요게 B라는 거야. 이해했어? 혹시 이건 아까 방금 푸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그럼 요런 느낌. 또 해볼까? 사실은 이제 좀 코멘트 하자면 항상 말하지만 이제 옛날에 배운 것들을 건드려요. 예를 들어 1번처럼 괜히 접선 물어보기 전에 이런 평행이동 같은 걸 건드린다는 거야. 이해돼? 할 줄 아는지. 혹은 2번처럼 기울기를 그냥 안 주고 평행한다. 혹시 3번에 수직이라도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네. 얘랑 수직이래. 그 말은 기울기를 수직인 조건이 뭐였지?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사실은 이제 그거 이용해서 기울기를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공식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접하고 나면 공식을 써야 돼. 그게 훨씬 빨라요. 뭐 이런 느낌이고 다른 거 한번 해보자면 자 예를 들어 4번 문제 가볼까? 요것도 한번 풀어볼 시간 줄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제목이 2차 곡선과 직선인데 사실 위치 관계 중에서 뭐 두 점이라던가 안 만나는 건 잘 안 나와. 여기는 웬만하면 접한다가 나와요. 왜 사실은 그 나머지 두 개는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판별식 쓰면 되니까. 접선이라는 게 좀 종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접선이 나오면 무슨 접선인지, 위의 점인지 바깥 점인지, 뭐 기울기인지. 그리고 특별히 위의 점이랑 기울기는 공식이 있으니까 기본형은.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다 기본형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기본형은 공식을 외워서. 근데 아마 이번 시험에도 기본형이 웬만하면 나올 거야. 왜냐면 이제 표준형이 나오면 좀 복잡해, 많이 복잡해요. 네. 풀면 말해줘. 자, 아까 제가 위의 점 공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이제 공부할 때는 공식을 몇 번 먼저 써보세요. 좀 이게 아마 아직은 약간 딜레이가 걸릴 건데 이제는 딱 나오면 바로 공식 쓸 줄 알아야 돼요. 쫙쫙쫙 해서 빠릅니다. 조금 도와줘? 아니면 할 수 있겠어? 해주세요. 해줘서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포물선. 자 이번 문제 자, 위의 점이라고 나와있지. 자 위의 점 이용해 접선이야. 자, 접선이까지 끊고 혹시 접선의 방정식은 구했어? 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왼쪽은 이렇게 분열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자 2의 절반에다가 x 더하기 저 x값 이겁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4 나누시면요. 이게 접선 맞아? 이건 나왔어? 근데 이게 지금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래요. 일종의 x절편, y절편 아니에요? 혹시 이거 a, b도 구했어요? 사실 이제는 그냥 간단히 그려보면 저 a, x축과 만나는 점 y 값이 0일 때거든.
이항에 보시면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 B, y 절편이니까 2잖아요. 요 사이에 길이 구하는 건데? 뭐 피타고라스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뭐 점과 점 사이에 길이 구하는 공식도 배웠고요. 이해돼요? 근데 뭐야? 왜 계산 결과에 없냐? 잠시만요. 아, 혹시 이렇게 나왔는데 없었던 거예요? 네.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예요? 접선이 S축가 응? 어? 잠깐만요. 답안지 좀 보고 올게요. 이거 왜 이래요? 4번의 정답이 2라고. 아, 선생님, 저희 이거 다 해놓고 안 한 거예요. 이거 2 꺼낼 수 있잖아요. 어? 아, 아니, 죄송해요. 뭔가 저도 근데 이해할 것 같아요. 미안해. 나부터 그랬으니까. 저 순간적으로 68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혹시 똑같은 마음이었어? 아니 이거 안 보고도 다른 것도 없는데. 아, 2가 안 보였어요. 자,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 그러면 풀 수 있겠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5번. 자, 바깥점 유형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이게 이제 아까 설명하는 바깥점 유형이거든. 근데 바깥점은 사실 이제 따로 공식은 있지 않아. 근데 일단은 이해부터 하자면 자,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저런 포물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접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원 배울 때도 보통 바깥점 유형은 혹은 기울기 유형은 접선이 하나가 아닐 때가 많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바깥점 유형은 자,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이런 식일 건데 웬만하면 자, 바깥점 유형은 첫 번째 기울기를 뭐라고 둡니다. 보통은요. 사실 기울기를 보통 뭐 m이라고 두던가 이렇게 뭐라고 둡니다. 이해돼?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기울기 버전의 공식은 외웠지. 맞지? 이 기울기 버전의 공식을 사용해요. 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우리가 기울기는 공식을 외웠단 말이야. 접선. 그래서 공식을 써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바깥점 유형이니까 어쨌든 바깥점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 바깥점을 대입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야. 다시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이제 공식을 사용해요. 그리고 아마 바깥점이 주어졌을 거니까 이제 그 바깥점을 대입해서 이제 m 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m 값을 구해서 이제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약간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자, 근데 그럼 한번 이게 연습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갑자기 유형 문제인데.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요거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요 식을 쓰시면 되고요. 밑에 문제 하나 풀어 볼게.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바깥점을 뭐를 줄 거냐면 자, 마이너스 2, 근데 숫자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대충 만들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에서 그었다. 보통 그었다는 말 나오면 바깥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 나온다고 바로 하지 말고 이게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보세요. 요거 한번 접선 한번 구하는 거 아니 내가 10번 먼저 보여줄게. 10번 먼저 알겠지? 자, 일단은 기울기를 한번 m이라고 둬볼게요. 기울기를. 그러면 저희가 공식 하나 외웠지? 그치? 그럼 이 공식을 한번 나오니까 도와줄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두면 좋을까? y는 y는 mx mx 플러스 m분의 m분의 4. 4지. p니까 4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여기에서 그었으니까 얘를 지나 안 지나? 지나요. 얘를 지나겠죠. 쭉 지난다는 말은 여기다가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느낌 와? 대입해 보시면 m 값 구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식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 베이스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면 바깥점은 따로 공식은 없지만 어쩌면 기울기라던가 위의 점 그걸 좀 이용해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면 이걸 이해했다면 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접근해 보실래요? 일단 뭐 a, b에서 그었다라고 써 있거든. 자 a, b도 숫자니까 한번 출연 따라가 보세요.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바깥점 이용은 기울기를 둔 다음에 공식을 써서 그 점 대입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한 1분 20초 드리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공식을 써야 돼. 공식이 굉장히 편해요. 쓸 줄만 하면. 자, 그럼 내가 한번 혹시 어떻게 좀 해봤어? 하고 있는 중이야? 어, 그런 거. 네. 뭐 될 것 같아 느낌이? 조금 더? 모르겠어요. 그럼 해볼까 내가? 네. 해볼게. 자, 먼저 한번 끝 읽어볼게. 자, 요 a, b라는 점은 여기 위의 점이라고 있지. 혹시 여기까지 끊고 뭐 하신 거 있어요? 그 A, 10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요거 대입했어요. 이렇게. 자, 대입할게요. 그리고 요 위의 점에서 포물선에다가 이제 접선을 그은 겁니다. 자, 그었다. 바깥점 유형이구나. 파악이 돼야 돼. 즉 지금 A, B가 얘한테는 바깥점인 거예요. 그 말 맞아? 그래서 자, 바깥점이 0이니까 아까 배운 대로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먼저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깥점 유형 그 다음에 요 바깥점을 대입하라고 있잖아. 즉 여기다가 A, B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한번 방정식을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양쪽에다가 m 곱해서 반대편에 2항까지 한 번에 할게요. 그럼 요거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자, 우리가 위에 지금 저 빨간 색깔식 하나 구해놨잖아. 보통 문자가 두 개일 때 저런 식 하나 나오면 요 B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문자 한 개 줄이겠습니다. 문자는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자, 마이너스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즉 이거를 풀면 어쩌면 이거의 근이 뭐냐면 m이지. 그쵸? 뭔가 나오겠죠? 근데 이 m이 지금 저희가 기울기라고 둔 게 m이거든. 맞아? 근데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자 m 값이 두 개 있단 말은 접선이 두 개 있는 거 맞아? 맞지? 보통 바깥점은 긋는 방향에 따라서 접선이 두 개 이상일 때가 훨씬 많아요. 보통은. 근데 그거 두 개가 서로 뭐래요? 뭔가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수직? 이란 말은 해석하면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 맞아요. 근데 지금 요 2차 방정식 어차피 얘는 지금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이거에 지금 두 근이 기울기인 거잖아. 그럼 이거는 결국 뭐 하면 될까? 기울기끼리 곱하래요. 즉 이것끼리 곱하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근계수로 갑니다. 두근의 곱, 두근의 곱. 이 근계수에서 a분의 4 맞아?
근데 이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m이라는 게 지금 기울기인데, 그러니까 이 방정식한테는 지금 저 m이 근이란 말이야. 즉 기울기를 곱하라는 거는 근끼리 곱하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근계수가 되고 마이너스 1이다. 자, 수직일 조건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a 값이 나와요. 그리고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b 값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제곱 빼기 제곱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스타일은 요런 스타일. 근데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일단은 접선 관련 문제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거든. 위의 점, 기울기, 바깥점. 그래서 첫 번째 뭐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파악이 되면 저런 식으로 A, B든 뭐든 간에 일단 최대한 가야 됩니다. 식의 뼈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도 가능하구나.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네. 꼭 다시 한번 풀어봐. 그 다음에 또 해볼까? 그럼 자, 밑에 있는 거?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그리고 혹시 뭐 좀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제가 다음 주 한 주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는 그 밤 한 10시 이후에 있잖아. 뭐 11시나 이때도 제가 혹시 온라인으로 학생들 그냥 좀 질문도 받을 테니까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따로 요청해 주세요. 오늘 말고도. 한 주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세요. 이것도 뭔가 냄새가 나긴 하죠. 뭐 시키는지. 나는 일단 이거 무슨 문제야? 너가 보기. 판별식 판별식이 뭐? 0, 0보다 크다. 그쵸. 얘는 좀 뻔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할 거는 뻔하죠. 첫 번째 문장까지 끊고 직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연립해서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될 것 같지 사실은. 맞아? 혹시 그럼 얘는 뭐 좀 풀 수 있겠어? 어때? 네, 괜찮아? 아니면 설명해줘? 전에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내 생각에 이제 나은이가 어렵다는 게 이런 스타일은 그냥 하면 되는데 특히 접선 사실 그게 대부분이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음 장 가볼까? 자 다음 장에 여기 쌍곡선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쭉 넘어가서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또 접선 관련 문제가 나오거든. 자 18번 문제. 음, 뭐 한번 해볼래? 이제 이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18번이 이제 포물선이거든. 또 한번 해볼 시간 줄게. 그냥 잘 끊어 읽고 뭐 옛날부터 그랬죠. 시키는 거 잘하면 됩니다. 가끔 근데 애들이 이제 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뭐 혹시 정답 나오거나 했어요? 나를 좀 도와줘. 어떻게? 네. 도와줘? 자, 읽어볼게. 자, 일단은 그럼 물어볼게. 자, 위의 점 여기서의 접선에까지 꼭 접선 구하셨나요? 네. 어, 자, 접선 구하는 공식을 한 번 더 써보자면 요거였죠. 그리고 양쪽에 4 나누시면 접선에 요거 나왔어? 요거에 수직이고, 자, 그 말은 우리한테 기울기 주겠다는 건가? 자,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1. 음, 얘랑 수직이라고 했는데 요 빨간색과 마이너스. 수직이면 마이너스 2 맞아요? 네. 이거 나왔어요? 수직이고, 즉 이번 문제는 요 빨간색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거쳐가는 거예요. 어, 기울기가 나오고, 그리고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자, 포물 초점이 몇 코마 몇이죠? 1,1. 그럼 요거 두 개 지나는 직선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걸 지나는. 그럼 직선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직선이거든. 얘의 y 절편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네요. 혹시 나온이는 어디가 잘 안 됐던 거야? 문제를 이해 못해가지고. 그쵸. 아, 아까 제가 국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그래요. 실제로 맞아. 특히 이 문제가 옛날부터 이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선이 지나가는 그거였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가볼까? 자, 음, 19번 해볼까? 이런 것도 재밌어 보이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학 원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항상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특히 뭐 그래프 같은 것도 그릴만 하면 간단히 그리셔가지고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특히 이 문제는 그래프를 좀 그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중단원 문제는 거의 다 풀어가는데 이제 뭐 대단원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란 거야. 계속 느낌을 받아 가셔야 돼요. 일단은 공식을 써야 되고 쓸만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안 되는 문제들은 마지막에 시키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항상 그렇듯.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잘하는데? 그럼 한번 그래프 그려가지고 조금 도와줘 볼게. 자. 근데 아마 나은이가 아예 못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아까 전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뭔가 그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제가 말한 따라가는 거거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중에서 저는 사실 요거를 딱 보자마자 바로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거든. 나은이도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안 그리고도 물론 풀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굳이 뭐 그릴만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P가 양수라는 거 알려줬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거든. 자, 포물선 기본형인데 초점이 2P죠. 그리고 뭐 준선도 표시하자면 x는 마이너스 2p에 있죠. 그리고 꼭지점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요거 맞아요. 이거. 네. 그리고 자 얘랑 만나는 이제 4p니까 조금 더 뒤에 있겠죠. 여기. 만나는 두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p라고 하자. 아 너였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 P에서 어디까지의 거리가 이 점 P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18이다. 요 거리를 줬네요. 요 거리가 18이네. 그치. 뭐 그렇고 자, 준선까지의 거리가 18일 때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다? 이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히 한 표현해봤고 이제 몇 가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오나 우리 이 P라는 점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원래 알기로 어떤 함수 두 개가 만나는 점,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두 개를 양- 뭐야 이거? 두 개를 죄송합니다. 두 개를 연립해서 자, 위에다가 한번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즉 지금 우리가 사실은 P라는 점 X 값은 4P인 거 알고 있단 말이야. Y 값만 알아오면 되거든. 즉 다시 X가 4P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Y 값만 알면 되고 사실은 뭐 대입하셔가지고 자 X 자리에 4P 대입하시면 32P제곱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뿔마 루트인데
저희가 p가 양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y 값도 구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했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우리 지금 요 p에서 준선까지 거리 18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혹시 이거 이용하면 실제로 p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림 보시면 혹시 p 구할 수 있겠어? 저 거리가 곧 이 거리 아닐까요? 네. 그럼 요 거리가 두 개를 빼시면 6p잖아. 그래서 p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즉 p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은 요 위의 점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32는 4루트 2니까 4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 그러면 이제 공식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겠죠. 위의 점.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쩌면 이 문제는 점을 그냥 안 주겠다 문제예요. 다시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보통 뭐 평행이다, 수직이다 이런 것들로 많이 그냥 안 주는데 사실 점 자체는 그냥 안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거쳐와서 p를 알아와서 점을 꺼내 오라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려워진다는 거는 뭐 수학원이든 기하든 그냥 안 주면 돼요. 절대 그냥 안 주면 돼요. 어려워집니다. 정리 끝난 말해줘. 요거 영상도 올려줄 테니까 뭐 다시 한번 봐도 되고 아니면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지? 정말 복습이 중요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했어요. 했어? 그 20번 가볼까? 20번은 반가운 친구네. 우리 얼마 전에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자, 읽어보시면 여기 요 문장 보이세요? 나오나? 이거 혹시 왜 나오는 줄 아세요? 필. 오, 이제 딱 느낌 오나 보네. 기울기랑 뭐랑 같다고요? 탄지. 트 60이랑 탄지. 같다는 거야. 이 멘트가 중3 때 나오는 멘트인데 아주 이제 앞으로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지 60은 저희가 알기로 특수각 외웠죠. 즉 기울기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실은 나올 만해요. 이런 친구는 뭐 이제는 뭐 많이 봤기 때문에 기울기 주겠구나. 그럼 저희가 타원의 이제 기울기 버전도 공식 외웠지. 맞아? 근데 느낌에 까먹었을 것 같아. 한번 요거 공식을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게 타원 공식이 조금 길었거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한번 실제로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먼저 공식부터 외우세요. 영어 단어처럼. 여기는 중요합니다. 나오네 이 공식 맞아? 아까 전에 외운 거?
y는 n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가볼게. 자 루트 3x 뿔마 루트 자 a제곱 m제곱이니까 5 곱하기 3 15겠지. 플러스 1.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보통 이제 기울기 버전도 뿔마 이렇게 뭐 두 개 이상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할 수 있겠어?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그냥 안 줄 거야. 그런 문제고.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 이런 시리즈가 몇 개 있어. 이제 이번 제가 아까 교과서라던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 문제 지금 예거까지 포함 총 3개 발견했거든. 자, 요거 한번 일단은 한번 간단히 그려볼래? 미션. 한번 간단히 타원이랑 직선 한번 그려보시고 판단할게요. 사실 옛날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닌데 그냥 좀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이제 결국 핵심은 저 가장 최대가 되는 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점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자, 한번 그려볼 시간 잠깐만 드리고 제가 이거는 주도하에 설명드리고 요 유사한 문제 몇 개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말고 몇 개 더 있거든. 교과서에도 하나 있고 대단원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그려봤어? 네. 자, 타원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장축과 단축이란 게 있잖아. 이렇게 양옆에 그리고 위아래. 그러니까 타원은 기본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x랑 y 밑에 있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그리면 되고, 요 직선이 자, y절편이 6, x절편이 6. 자, 요런 거 맞아? 이런 거? 근데 문제에서 지금 자, 여기 위에 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점들에서 봐봐. 보시는 것처럼 너가 점한계를 딱 잡으면 예를 들어 점한계를 딱 잡으면 소위 거리라는 게 생기지. 맞아? 보통 거리는 가장 짧은 요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느낌 와? 일단 한번 이미지부터 보자면 어쨌든 가장 클 때는 가장 멀 때 아닐까? 그치? 가장 클 때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관련 문제 중에서 뭐 넓이의 최대값, 넓이의 최소값 이번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몇 개 있어. 자, 핵심은 이 문제는 가장 최대일 때의 요 점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결론부터 말하면요. 요 지금 자주 색깔 요 1차 함수 있지. 얘랑 평행한 선을 너가 움직이다 보면 여기 만나는 접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있을 거 아니야. 이때예요. 이거 외울게요. 다시 가장 멀 때는 가장 최대일 때는 저거랑 평행한 접선을 쭉 움직였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야. 그리고 만약에 최소값 물으면 반대로 역시나 평행한 거 중에서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때가 최소예요. 요때가 최대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는 기울기 버전의 어, 접선 문제의 활용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이제 한번 따라가자면 그럼 이제 기울기를 꺼내셔야겠죠.
그리고 저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볼 거예요. 실제로 한번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요. 자, y는 자, mx 뿔마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나오나. 자,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 걸로 가려면 플러스 5로 가야 될까 마이너스 5로 가야 될까?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려봤다면 얘가 더 밑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5인 얘를 픽해줘야 돼. 그리고 이번 문제는 사실 여기서 혹시 기억나? 여기서 사실은 실제로 이 점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혹시 고1 때 나오나? 우리 이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해본 적 있는데 제가 예전에 평행한 거 두 개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설명한 적 있거든요. 기억나? 아니. 자, 그럼 이거는 사실 근데 실제로 아시죠? 요 위의 점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좀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긴 해. 이제 평행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어쨌든 이제 평행선을 그은 거니까 원래 있던 이 친구랑 새로 구한 요 접선이 일단 평행하겠죠. 우리가 고1 때 뭘 배웠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이 거리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사실 얘는 공식이 없고 그냥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자, 나오나 평행한 두 직선은 어떤 점 한 개를 잡으면 너가 여기서 거리를 구하나 여기서 거리를 구하나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 똑같겠죠. 그게 평행이에요. 다르면요 평행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디어야. 제가 이제 고1 때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단계 너가 여기 위에 둘 중에 한 개를 잡으시고요. 위에 있는 점 한 개를 아무거나 만들어 보실래요? 나오나 여기 파란 색깔 칠하는 점 좀 쉬운 거 뭐 있을까? 뭐 6,6. 그죠. 보통 이런 절편 같은 거 좀 가급적이 예쁜 걸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면 돼? 우리가 고1 때 공식 하나 배웠거든. 혹시 이거는 아시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혹시 아세요? 혹시 까먹었으면 공식 하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공식이 있어요, 지금부터. 근데 이 공식을 쓸 때는 기억나? 이 식을 쓰지 않고 이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 식을 써야 돼요. 보통 저희가 D라고 불렀는데, 자, 이 D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자, 분수 모양입니다. 루트.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제곱 더하기 제곱해줍니다. 분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여기 x, y에다가 저 바깥점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혹시 이 공식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혹은 2학기 올라가도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영어 단어처럼 외우겠습니다.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가 나오고 이제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그러니까 이번 교과서에도 보시면 이런 류의 이게 막 넓이의 최대값 막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약간 이런 최대값, 최소값 묻는 이런 느낌 문제가 나오며 첫 번째 이게 위치 관계 중에서 접선 문제입니다. 특히 기울기 문제. 왜냐면 가장 멀 때랑 가장 짧을 때 그 스팟이 그 점이 저 기울기랑 동일한 접선에 있어요. 이건 따로 증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 버전의 접선을 구하신 다음에 최대값이니까 더 멀리 있는 걸로 반대로 최소였다면 가까이 있는 걸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최대값을 구해라. 이 문제는 사실 저 위의 점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고1 때 배웠던 저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거리는 점 한 개를 잡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고 저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꼭 외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위의 점을 실제로 구하라고 요구한다면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요 유사한 거는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가서 이거 그거야 라고 말할게요. 오른쪽은 쌍곡선이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일단은 한번 대단원 가볼까? 일단은 교과서를 마지막에 하고 뭐 순서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방금 했던 거 제가 대단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딨냐면 이 문제 보이세요? 대단원의 15번 문제. 3쪽에 15번 문제 보여? 네. 요거 한번 방금 제가 했던 것과 한번 유사하게 한번 해볼래요? 먼저 그리신 다음에 AB도 한번 찍어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넓이를 묻고 있는데 비슷해요. 결국 그 넓이가 최대일 때는 아까 말한 그 접선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야. 그런 식으로. 자, 15번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릴게요. 이게 유사한 문제입니다. 시험 범위가 엄청 긴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게 나온다면 딱 이걸 떠올려줘야 돼. 아, 이런 거구나. 접선 관련 문제예요. 어때? 감이 좀 와? 그, 그렸는데 어, 그렸는데. 우선 방정식을 자, 네. 그렸는데 아마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 테니까. 근데 똑같아. 아까처럼 그냥 안 준 것 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결국은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건데. 자, 지금 제가 한번 그려보고 있거든요. 아, 힘들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A죠. 여기가 B죠.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A, B는 삼각형 만들 거니까 이렇게 선이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요 타원이의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어딘가에 또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딘가에 P라는 게 생기면 아시는 것처럼 삼각형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겠죠. 근데 사실상 이 파란 색깔 선은 움직이는 선이에요. 다시 이 빨간 색깔 선은 이제 고정이고요. 파란 색깔 선은 움직이는 선이야. 그치? 근데 이번 문제는 이 넓이가 가장 커지게 만들어 주라는 거야. 뭔가 느낌 오는 거 없어요? 그럼 가장 커지게 만들어 달라는 거는 여기 가장 멀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이거를 어떻게 구한다고? 자, 근데 아까 그 문제랑 다르게 첫 번째 너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이 빨간 색깔의 기울기를 구해 오셔야 돼요. 혹시 기울기는 안 구하신 거죠? 이것도. 자, 즉 기울기를 먼저 구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결국 이 문제는 기울기를 또 그냥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접선이란 말이 어디에도 없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방금 했던 걸 이해했다면 기울기 버전의 접선 문제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다시 아까 전에는 식이 나와 있었단 말이야. 시간의 기울기가 들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문제는 삼각형이라는 세팅 때문에 어쨌든 AB라는 선을 그을 거란 말이지. 즉 여기서 기울기가 먼저 나옵니다. 맞아? 혹시 그 다음에는 나온이 할 수 있겠어? 느낌에? 네.
이제 한번 그러면 느낌 오지? 요 기울기랑 동일한 접선 그 중에서 더 멀리 있는 제의 y절편을 구하는 문제예요. 한 마무리 지어 볼래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요것들은 그러니까 일부 문제는 좀 이제 어려운 것들은 좀 잘 체크해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삼각형의 넓이라던가 혹은 아까처럼 길이의 최대값, 거리의 최대값 이렇게 나와요. 거리라던가 넓이로. 근데 이런 스타일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원 때도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게. 할 수 있겠어? 좀 도와줘?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기울기 버전의 이제 공식 한번 써볼게. 자, 접방 공식. 자, 공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mx 뭐야 x 뿔마루트 a 제곱 즉 25 곱하기 25분의 81 더하기 8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그러면 약분되면서 요 자리가 81 곱하기 2가 되고 요거 이제 9 꺼낼 수 있죠. 요게 지금 y 절편이잖아. 그치? 네. 근데 이번 문제는 최대값이니까 둘 중에 누구 골라야 되게? 가장 멀려면? 양수. 양수가 아니라 음수죠.
지금 그림 보시면 요 초록 색깔이 가장 멀 때거든. 얘는 마이너스를 골라야겠죠. 이렇게. 양수를 고르면 어쩌면 이게 나와요. 양수 고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나와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서 봐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되고, 대단원 문제에서도 일단은 오늘 설명한 내용들 위주로 좀 보자면 뭐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뭐, 뭐 예를 들어 이런 12번 문제부터가 아마 그 내용이네. 그런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판별식 양수다. 그냥 쓰면 되겠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장에 요거. 이거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자, 위의 점 둘 다 위의 점이거든. 그럼 접선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접선끼리 수직이다.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식 한번 세워보시면 그냥 되는 문제니까 얘도 한번 해볼래?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공식을 쓰라는 거지. 항상 접선 나오면 일단 위의 점인지 바깥점인지 기울기인지 판단하시고 공식을 써서 먼저 식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세요. 항상. 그리고 이제 14번은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래? 저희 얼마 전에 수학원 자이스토리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던데 이거 해석하면 무슨 뭐 구하란 얘기예요? 간접적인 표현 뭐라고? 어떤 거를 14번에 요거 보면 요런 말 나와 있잖아. 요거를 해석하면 뭐 구하란 얘기예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그 음. 이 타원이랑 이 직선이 뭐 하게 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만나지 않는? 자, 반대입니다. 만난다라는 문제예요. 만나지 않는 이려면 이게 공집합이 없다라는 기호거든. 즉 교집합이라는 거는 둘 다 되는 게 없다가 돼야 만나지 않는다야. 이해돼? 근데 공집합이 아니란 말은 없지 않다라는 거야. 즉 둘 다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만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만난다라는 거는 일단 판별식 문제 맞아요? 네. 판별식이 뭐인 거 체크하면 돼요? 0 이상 그쵸.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0는도 포함입니다. 접선도 만나는 거야. 단지 0보다 클 때는 두 점에서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 이게 옛날부터 주의해야 되는 만난다는 0 이상이라는 거. 그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되고 밑에 있는 15번은 방금 같이 했고 16번, 17번은 쌍곡선 문제고 다음 장 가봐서 다음 장에 또 몇 번에 있냐면 22번 이런 거 이것도 그냥 넘겨드릴까 하는데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 볼래?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아까 나은이가 이 문제 국어 문제 한번 틀린 적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 아까 그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잘 읽으세요. 접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접선과 평행하고 그 접선 구한 다음에 기울기만 쏙 뽑아오시라는 거예요. 기울기만 쓸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우리 바깥점 유형 한번 더 해볼까? 사실 바깥점 유형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게 좀 어려워지면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자 23번 바깥점 유형이거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얘는 약간 좀 미묘해. 이게 바깥점에서 그은 건데 뒤에 뭔가를 줬단 말이야.
이게 정확히 바깥점인가 뭔가가 좀 애매해요. 어쨌든 기울 접선 문제입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어. 얘는 혹시 한번 풀어봤어 나오나? 풀고 있어요. 얘는 사실 뭐 힌트를 드리자면 바깥점 유형인 줄 알았는데 뒤에 접선에 기울기를 주네. 그래서 그냥 기울기 유형으로 가면 돼요. 사실은 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불립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 나오면 말해줘. 써요. 음. 이거 정답 나왔어? 네. 확인해 볼까? 혹시 뭐 나왔어? A는 2. 2 나왔어? 네. 잘했네. 할 수 있겠어 이거는? 음. 네. 이렇게 하면 되고 24번은 쌍곡선 문제. 그래서 요게 이제 대단원에 있는 그 직선 관련 문제 다 풀어본 거거든.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일단 교과서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일단 가서 한번 다 맛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질문 받고 끝낼게. 아 여기 이제 가보면 여기 몇 쪽이지? 일단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다를 수 있어. 쌤이 그 학원에 있는 파일이 없어가지고 쌤이 원래 다운받은 데서 그게 편집한 파일이라 이 번호라던가 좀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요런 페이지를 가보시면 돼요. 번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첫 번째 나오는데 보면 뭐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치 관계를 말해라. 이런 게 이제 판별식 관련 내용들인데 중요한 건 뭐다? 접선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어. 기울기 유형. 근데 보신 것처럼 기울기 유형은 뭐 평행이다, 수직이다, 뭐 탄젠트
혹은 뭐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줘. 혹은 아까처럼 두 점을 줘요. 우리 두 점을 주면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런 간접적인 것들 다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위의 점. 근데 아까 어떤 문제에서 가끔 위의 점도 그냥 안 줄 때가 있어. 뭐 연립해서 알아오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위의 점 유형이 나와도 공식이 있어요.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점 유형. 세 번째로 바깥점 유형은 어떻게 한다? 뭐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이제 기울기 공식을 쓴 다음에 바깥점을 대입하시면 m 값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였고, 뭐 51번도 바깥점 유형. 뭐 이거는 뭐 증명은 뭐 이거는 아마 그 나은이니가 없지 않아요? 있나? 제가 뺀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있어요. 아 있어? 근데 일단 이런 증명은 당장 급한 건 아니거든. 알지? 그래서 얘는 해보시면 되고, 다음 장의 타원도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위치 관계, 그러니까 이런 위치 관계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맞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고, 역시나 기울기 버전 위의 점은 공식이 있고 바깥점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얘는 해보시고요. 요 다음 장에 가보시면 또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아까 이 문제 기억나? 여기 또 있다. 63번.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대충 또 감이 올라나?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 최소값, 최대값 이런 말 나올 때가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히 그려보시면 이때구나. 먼저 이미지로 발견하시고 실제로 구하는 방법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표준 문제 있는 거예요. 나 하나 풀고 있어? 네. 이것도 똑같죠. 그 기울기 접선 문제.
되겠습니다. 그 세 문제의 공통적인 느낌을 가져가면 돼요. 이게 뭔가 좀 비슷하다라는 거지. 해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 거리 구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했어요. 했어? 정답 뭐 나왔어? 4분의 고루트. 오, 잘했는데?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 밑에 이 문제 있어? 이 문제? 네. 이거는 혹시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 생각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증명 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증명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번 시험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뭐 어떨까? 뭐 설명 가능하긴 한데 이게 이제 하려면 막 지금 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세팅부터.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네. 그럼 일단 넘어갈게. 그리고 한번 65번 한번 너가 풀어볼래? 밑에 있는 거. 요걸 한번 같이 해볼게. 이제 사실은 오늘 내용 설명 끝났어요. 그냥 공식 외워서 계속 이런 식이야. 그냥 유형이란 게 별게 아니라 그냥 간접적으로 주면 돼요. 그리고 시키는 거 잘하면 돼요. 진짜로. 얘도 너가 시키는 거 잘하면 되고, 힌트 하나 드리자면 혹시 옛날부터 그 나오나 우리 이런 위의 점 같은 게 나오면 우리 뭐라고 두는 거 배웠지? 요 p를 뭐 예를 들어 a, b라고 두면 될 것 같은데. 어. 물론 우리가 보통은 제가 x만 a라고 두라고 하는데, 근데 얘는 지금 y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y도 b라고 둘게요. 그리고 한번 시키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정답 나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줄 아는 거. 일단은 특히나 이제 이렇게 뭐 위의 점이든 기울기든 뭐라고 둬야지 접선 구할 거잖아. 그치?
네가 할 수 있겠어? 아마 구해보면 그냥 이거 계산하면 이제 그냥 A, B 지워지면서 끝나긴 하거든. 얘는. 네. 나왔어? 네. 이게 정답이 얼마야? 어. 13. 10? 그치. 10, 13인가 나왔을 건데. 맞나? 14 혹시 안 나왔어? 14? 14 나왔어. 14 나왔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계속. 알겠지? 그리고 또 나왔네. 66번. 요 다음 문제. 뭔가 느낌 와, 이거? 아까 똑같네. 할 수 있겠어? 아까 우리 대단원인가 똑같은 거 하나 있었지? 거의 똑같죠? 얘는 더 친절해. 그림까지 있잖아. 그래서 결국 저 P라는 점은 저 두 점 가지고 만든 그 기울기랑 같은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번엔 구하라고 써있네요. 바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또 이제 시키는 대로 그냥 잘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혹시 너도 이런 문제 하나 있어? 몇 번인지 모르겠다. 거기는. 네,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 별로 발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슨 유형인지만 파악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나 했어요. 그 중단원 문제 앞장에 나왔었어요. 비슷한 거.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초반부에 풀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 네. 오, 굿.
확실히 나오는 이해를 하면 잘하는구나. 써요. 얼마 나왔어? 예. 어? 루트 6. 루트 6 그치. 오, 굿. 잘하는데? 할 수 있겠어? 그런 식이고 대단원 마무리 가면 여기에도 아까 보였던 게 이거지 몇 번째냐? 자, 혹시 너도 이 문제 있어?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근데 있어요. 감 와? 근데 얘는 그거 아니다. 얘는 좀 달라. 그 얘는 한번 같이 해볼게. 이게 이 문제가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보자. 요 문제. 근데 일단 힌트는 역시나 한번 간단하게 뭐 그려봐도 되고 방금 전에 얘가 위에 점 나왔을 때 뭐라고 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음, 약간 감이 올지 모르겠다. 이 문제.
없어요. 자, 한번 도와줄게. 얘 일단은 자, 한번 그려볼게. 지금 뭐 간단히 그냥 얘는 좀 간단히 볼게요. 그림은 요런 타원인데 자, 위에 P라는 점이 있대요. 근데 밑에 보시면 P는 1사분면 위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A, B라고 두겠습니다. 왜? 이 접선을 구해야 되거든. 접선 구하려면 뭐 기울기를 뭐라고 두든 위에 점 뭐라고 둬야 되는데 얘는 그 위에 점을 둘게요. 자, 이 접선이까지 끊고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공식으로. 그리고 이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얘를 A, 얘를 B라고 하재요. 그리고 A, B도 구할 수 있는 거 알겠어? 나오나? 이제 A는 Y 값이 0일 때니까 X 값 구해보시면 A분의 18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B는 Y 절편이니까 X에다가 0 넣어보시면 B분의 8 나옵니다. 요건 이해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요 삼각형이거든?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어요.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자, AB분의 70이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이거의 최소를 구해라. 뭔가 감오는 게 없지. 근데 혹시 우리 수학원 할 때 나오나? 제가 가끔 말하는데 그럼 너가 아는 최소값 구할 때 많이 쓰는 게 뭐 있어? 너가 아는 것 중에? 참수, 그리고 산술기. 이게 산술기한 문제예요. 자,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얘는 딱 봐도 이차 함수는 아니잖아. 근데 첫 번째 힌트. 1사분면 위에 있다는 거에서 일단 A, B가 두 양수입니다. 그치? 그리고 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지금 제가 A, B라고 둔 거잖아. 근데 요거 위에 있단 말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야 되나? 나오나? 네. 돼야겠죠? 여기 써볼까요?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야 되거든. 뭔가 느낌 와? 여기서 저는 산술기하를 쓸 거예요. 여기서. 사실 어차피 이 타이밍이 좀 몰랐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딱 보자마자 최소값? 일단 아까 풀었던 그 접선 문제는 아니야. 지금 상황이 그 접선 문제는 아닌데, 근데 최소값을 떠오르는 게 산술기하랑 이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는 건덕지가 안 보여. 근데 산술기하는 이게 좀 모양이 이게 AB분의 70인데, 자, 이거 두 개 곱한 거에다가 2루트거든? 느낌 와? 이렇게 됐죠? 144거든요. 그리고 얘는 둘 다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기고 나올 수 있거든. 나오면 6분의 AB가 되거든. 맞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런 부등식이 생겨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B의 가장 큰 게 얼마다? 6이라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일단은 AB가 양수니까 여기서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거든. 이렇게. 혹은 그냥 쉽게 말하면 AB의 최대값이 6이지 나오나. 그치? 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묻는 거는 AB가 분모에 있잖아. 나오나 분모는 커지면 전체가 어떻게 돼? 쩌고. 그래서 AB가 6일 때가 최소예요. 정답은 12.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했어요?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할 때는 일단 요 넓이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야. 저 위에 점을 A, B라고 두는 거 두 번째 나왔어요.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오늘 아까까지 했던 그 스타일 문제는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거는 접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생긴 모양과 또 우주의 기운이 산술기하러 가라고 손을 흔들고 있고 해야 될 건 뭐다? A, B를 대입해 줘야 돼요. 위의 점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 대입한 식에서 뒤로 가시면 AB의 최대값이 나와. 근데 AB가 최대가 되면 저 AB분의 72가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아?
그래서 일단은 내가 주도하에 하는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 혹시 이거 말고 추가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 좀 뭔가 좀 해결됐어? 나름대로?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문제 풀어보면 그러니까 대충 흐름을 이해하겠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정리만 할게. 공식을 외워야 돼. 여기는 죄송한데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위의 점이랑 그 기울기 버전의 공식을 외울게요. 그리고 바깥점은 어쩌면 기울기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입하는 식으로 가면 되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는 보통 뭐 간접적으로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것도 좀 그릴만 하면 그려보시면 되고 특히 오늘 몇 가지 특별한 문제들 그 아까 접선 관련 최소값 문제 있잖아 기억나? 뭐 최소 최대 문제가 이제 그 기울기 버전 문제라는 거야. 그건 이해하면 되고 뭐 이 문제도 뭔가 산술기야 나왔는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잘 안 나오지만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도 안 만난다 이런 것들도 뭐 연립한단 판별식 문제니까 뭐 걔는 해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할까? 어. 네. 그래 아무튼 고생했고 혹시 평일 중에도 내가 이번 주 한 주는 뭐 좀 한 10시 반 11시 이후에도 혹시 필요하면 질문 받을 테니까 혹시 있으면 말해줘. 알겠지?